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어제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 신촌 동로 등 저지대 도로와 잠수교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하차도 128곳, 침수 가능성이 큰 도로 90곳 등 모두 1,800여 곳을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극한 호우에는 안전한 대피가 무엇보다 우선이겠죠. 오늘은 늘어나는 지역의 피해 상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 요령 알아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의성 부근 1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위로는 양방향으로 성선아들목에서 잠시 속도 줄이고 이후 원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우려에 따라 신천동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라겠고요.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교 방향으로 팔달 고가차도에 출근길 차량 많아 지체와 정체되며 지나겠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원활하겠습니다. 검단로 검단대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지나신다면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명동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동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그치면서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장마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대구 경북 서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22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9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경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망 22명, 실종 5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경북도와 소방당국은 3,0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산사대 피해가 큰 예천의 이재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생활하는 이재민은 지난 16일 35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폭우와 산사태로 지역에서 사망한 주민 9명을 애도하는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화재 피해도 드러나고 있죠. 네, 영주에선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영주 부석사 조사당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 국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고려 말기 또는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석사 조사당은 목조 건축물로 내부의 부석사의 창건주인 의상스님의 상을 봉안하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된 비로 주차장과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예천에서도 문화재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용문면에 있는 사찰인 청룡사 경내 일부 지역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보물 667호인 청룡사 비로자나 불좌상과 석조 열애좌상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예천 선몽대 일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일대가 침수됐고 또 다른 명승지 예천 회룡포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대구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기준 대구 소방안전본부에는 총 94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희망교 아래 신천 물놀이장에 설치돼 있던 수상 워터파크 시설 일부가 급류에 휩쓸려 유실됐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성북교 아래 신천에 20대 여성이 빠졌다가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 15일에는 북구 팔거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구조당국이 닷새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천 동로 등 곳곳에 도로도 통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길 위험이 큰 대구 시내 저지대 도로와 잠수교 등 15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어제 오후 2시 50분을 기해 신천동로 상동교에서 무태교까지 10km 전 구간과 신천 좌안도로 두산교에서 상동교 지하차도 1km 구간, 가청교에서 파동 소재 법왕사 2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성구 가천 잠수교와 4월 1교 지하차도, 매호천 경부선 지하차도, 동구 안심교와 숙천교 하단 지하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 잠수교, 오목천 잠수교, 북구 하중도 주차장 등도 통제됐습니다. 네, 비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져야 될 텐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중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인들과 지난 15일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경북에서는 각종 피해가 잇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이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비판이 잇따르자 홍준표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해 단체장에게는 부여된 역할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골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군의를 제외하고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홍 시장은 비상근무 2단계에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하고 부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 단체장에게 통신으로 보고를 하거나 현장에 나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직자의 자세를 생각하는 시민의 눈높이나 당 안팎의 비난은 크지만 홍 시장의 생각은 좀 다른 모습이네요. 마지막 소식 보죠. 네,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 사범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기소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 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이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 등으로 태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태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고 폭행도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의용 소방대 활동을 23년 정도 한 송경희입니다. 우리는 의용대니까 재해 있는 지역을 가니까 막상 거기 가면 실감을 합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활동해보면 그 사람들의 힘든 것도 알아지고 비 오면 아무래도 전에 갔던 재해 지역이 또 요즘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해주고 그럽니다. 매미 때 상리동에 우리가 봉사를 갔습니다. 가방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물이 차가지고 원단이 거의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해주고 비가 많이 찼는 데는 흙도 끌어내주고 했었거든요. 주민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도착해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힘든 와중이지만 혼자 힘으로나 아니면 그 직원분들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또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길 가다가도 위험하다 싶은 거는 요즘 안전신문고 좋잖아요. 그런 것도 신고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산사태란 거는 예고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혹시나 방송 나와서 피하시라거나 이런 걸 하면 재빠른 동작으로 진짜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하는 순간에 나한테 화가 미칠 수 있거든요.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큽니다. 침수부터 산사태까지 위험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구조수습 더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요. 네.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산사태가 호우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호우의 기후적인 문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히려 북극의 찬 기류와 남쪽의 북태평양의 따뜻한 기류가 더 온도차가 크게 강하게 만나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장마전선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장마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계속 비가 오는 게 장마라는 용어다 보니까 한번 그치면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온다는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단기간에 몇 시간이든 하루 이틀간에 아주 창창하게 맑았다가도 다시 비가 내리는, 그래서 호우 경보 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맑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큰 원인에서는 일단은 기후는 제껴놓고 말씀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렸고, 일단은 행정에서의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지정을 하면 그게 단어라는 뜻으로 보면은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은 전부 다 검수가 걸러내야 되는데 네. 그게 그게 아니고 어떤 국유지냐 사유림이냐 사유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이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호우경보 상황에 산사태가 전국 어디나 위험하다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 지역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재난안내 대피 문자까지 갔는데요. 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산사태가 경보 상태고 위기 경보가 가장 심각 단계로 내려 있고 호우 상태면 대피 명령, 대피 문자를 했다고 해서 네. 실제로는 주민분들이 대피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피에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안 나오시고 안 하셨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역시 시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닙니다. 교육과 홍보의 문제겠죠. 네. 네, 가까운 일본에서 보면 지진, 홍수, 태풍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가서 모시고 나와야죠. 네. 그리고 임시주거시설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네. 임시주거시설을 잘 만들어 놨으면 이리로 오시라고 할 게 아니고 네. 그리로 모셔드려야죠. 그게 대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시민무대의 선제적인 이동도 아쉽지만 서로 만나는,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실패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네.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 또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 덥고 습한 현장에서 어떤 점에 특히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현재 그 기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덥고 습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하다못해 차량에서도 대피를 지연하는 부분, 집에서도 피난을 지연하는 부분이 네. 집이나 차량이 여태까지는 우리를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시켜주는 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공간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두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빨라야 되는 순간을 미리 사고 훈련,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상황을 그려서 네. 우리 시민분들이, 개개인분들이 네. 스위치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 네. 재난 네, 피해에 그래서- 관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피해 스위치를 좀 켜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곳이 지금 현재도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토사가 쏟아지게 되면 이미 대피가 좀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정확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사태 전조 증상에서 뭐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황을 전조라고 얘기하고 그때 대피를 궁금해하는데요. 네. 그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속도와 힘을.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수직 방향으로 피하고 높은 곳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인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중요하죠. 호우 상황에서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기예보를 주기적으로 보셔가지고 경보 사항이 사시는 곳에 지속이 됐으면 그 주변에 야산이 있고 축대가 있으면 예보 상태에서 미리 살피셔서 배수로 같은 걸 보시고 네. 비가 막 내리는 상황에서는 산에 올라가실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잠깐 피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산사태가 안 나더라도 다시 돌아오시면 될 일이니까 네, 전기가스 차단하시고 가까운 안전한 지역, 이웃집이든 그다음에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하시는 게 맞죠. 네. 네. 일단 100% 안전한 가장 곳은 중요한 요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하차도나 도로 위에 물이 고여 있거나 조금씩 차오르고 있다면 운전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위험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물이 차고 흐르는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네네. 정량적으로 제가 30cm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30cm 자주 쓰고 하니까 길이는 정확히 가시죠? 네. 예를 들어 차가 도로에서 물이 차오를 때 수위가 30cm 정도 되면 차 밖에 3분의 2가 잠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차 밑에 전자장치나 차 뒤에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유입되면서 차량이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물이 차올랐다면 최대한 저속기어로 바꾸셔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한 후에 차를 버리셔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 지하차도로 내려가시는데 지하차도로 내려가실 때는 이제 지하 공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하철과 그냥 지하도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네. 왜 나누냐 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승강장 밑에 철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철로 쪽으로 물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에서 억지로 위로 올라가시면 오히려 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역시 그것도 30cm의 높이입니다. 네. 성인이 30cm 높이가 되면은 성인 남자도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실험이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뒤편의 공간이 있잖아요. 경사진 네. 공간 뒤편. 네. 그 공간에 잠시 대피하시고 물이 철로로 빠지는 동안 기다리셨다가 유속이 늦어지면 올라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하도나 지하상가는 철로라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 바닥에 차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들어갈 때 이제 30cm 이상이 되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발목 이상 정도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면 네. 배수 설비가 재성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만큼은 들어가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지하 상가에 있을 때도 30cm가 되면 늦으니까 그 네. 이전에 빨리 대피하셔야 하고요. 혹여나 30cm 상황에서 계단을 올라오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올라오셔서 수리에 쓸려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네. 그런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하철이 굉장히 안전한 대피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차단막을 자동으로 좀 내려오게 하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빨리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침수 사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자동 차단막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차단막도 두 가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네. 자동도 역시 오작동이나 사고의 우려가 역시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가 차가 막 다니는 상황에서 차단막이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입 방지 시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로는 자동 차단막을 안 하고요. 네. 진입 방지 시설이라는 걸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방송을 하고 약간의 높이로 내리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오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었으면은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죠, 분명히. 네. 근데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자동 차단 시설이 대책이 완벽히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지하차도 침수 매뉴얼, 그다음에 금강 홍수 통제소의 통보, 시민의 신고, 112, 그다음에 관세 모든 전화들이 서로 다 울려댔습니다. 네. 그런데 한 차로에 2명씩 양쪽에 4명만 나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명도 안 나갔잖아요. 네. 그게 누구든 지자체가 가장 책임이 크겠지만 네. 지자체든 경찰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네. 아무도 안 나간 게 문제인 거지 시설이 자동이 아니어서 피해가 컸다는 쪽으로 가면 네.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일 수가 없죠. 결국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빠른 대책을 그럼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가장 그럼요. 중요한 건 또 예방일 텐데요. 앞으로 저희가 비 피해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년 네. 여름에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후에 대구도 점검을 해봤더니만 아주 네. 많은 가구가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네. 점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꼭 짚을 부분은 네. 지금 중요한 부분은 반지하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는 화재나 침수 사고가 나는 거는 네. 양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서 그렇거든요. 네. 특히 그 길 쪽에 나 있는 창에서의 방범창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방범창을 뜯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안에서 문 쪽에서의 재난이 생기면은 피난할 수가 없고요. 네. 문에서는 왜 그러냐면 밖에서 현관 쪽으로 물이 치밀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30cm 네. 높이 이상이 되면 문을 바깥으로 열어야 되니까 안 열리게 돼요. 높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반대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 창살 쪽에, 그러니까 창살 쪽에 그 차수 시설도 차수 시설이지만 안쪽에서 방범창 일체형 창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고 나와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셔야 방범창이 되고요. 중요하군요. 네, 네,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게 저희 안에 시간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백승주 교수였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TK 물갈이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교체된다는 TK 물갈이론이 제기되는데요. 네. 이에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재공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네, TK 물갈이론 구체적인 내용 들어볼까요? 네, 내년 4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TK 물갈이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물갈이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인 김용판 의원이 반발한 바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윤지혁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3선 중진인 윤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역임에도 선거 때만 되면 물갈이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TK 정치권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고도 했습니다. TK 중진이자 원내대표로서 TK 물갈이론에 강하게 반대한 겁니다. 네, TK 물갈이 이론이 나오는 배경을 좀 분석해 주시면요. 네, TK 물갈이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지역 민심을 근거로 듭니다. 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2명 중 1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매일신문이 한길 리서치 의뢰에 지난 2일과 3일 대구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교체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응답은 48.1%였습니다. 네. 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는데요. TK 물갈이론이 거듭 대두되는 이유는 지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TK 물갈이론의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찌감치 당내 경선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거듭 천명한 바 있는데요. 네. 윤지혁 원내대표도 객관적인 흠결이 없는 한 최소한의 경쟁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TK 정치권에선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컷오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네. 즉 최소 당내 경선 기회를 부여받아 당원과 유권자의 판단으로 공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현역 의원들은 일주일 중 절반을 지역구에 머물 정도로 표밭 따지기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의원은 소속 부자진 9명 중 절반가량인 4명을 지역구에 둘 정도입니다. 네. 이 당내 경선은 현역한테 유리한가요? 어떤 구도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친윤계 현역 의원의 당선을 유도할 경우 비윤계 후보 2명 이상과 맞붙는 다자 경선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표분산으로 인해 친윤계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비윤계 현역 의원의 낙천을 유도할 경우 친윤계 후보 1명과 양자 경선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땐 친윤계 후보가 가산점 등의 수혜를 받고 현역 의원을 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친윤이고 누가 비윤이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에 일각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진박감별사 논란과 같이 진윤감별사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제2의 김부겸은 어디에입니다. 대구 경북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역의 연고를 둔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출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제2의 김부겸 찾기에 나선 겁니다. 네, 중량감 있는 인물을 찾고 있는 거죠? 네, TK 민주당도 내년 총선 채비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선 TK 출신으로 현재 수도권의 지역구로 든 다선 의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네. 당의 배려로 야권 강세 지역이 수도권의 공천을 받아 다선 의원이 됐다면 이제는 당의 험지인 TK 공략에 끼어들어 달라는 주문인데요.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본인들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당이 배려한 바도 부정할 수 없다며 네. 이제는 고향인 TK에서 민주당의 지평을 넓혀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평을 넓혀줄 제2의 김부겸 찾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비가 잠시 그치면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이번 주말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할 걸로 보이니까 비 피해는 여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침의 광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